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을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아름 삼성 파운드리의 추격이 거셉니다. TSMC 파운드리 지배력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삼성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외신 GSM 아레나에서 퀄컴의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75가 삼성의 5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웨이보발로 나온 뉴스입니다. 이전에도 삼성의 퀄컴 스냅드래곤 875 수주 가능성은 예의주시해야 할 이슈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타임스 등 대만 매체 중심으로 TSMC가 마치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 물량을 싹쓸이하는 것처럼 기사를 양산하면서 삼성의 수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이번 GSM 아레나발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삼성의 스냅드래곤 875 수주 가능성은 크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퀄컴이 칩 납품을 어떤 식으로 파운드리에 넘겼느냐를 곰곰이 살펴보면 충분히 방향성 자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간 퀄컴은 모뎀 칩을 맡기는 쪽에 모바일 AP를 맡기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뎀 칩을 TSMC에 맡기면 모바일 AP도 TSMC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퀄컴이 모뎀 칩을 삼성에 맡겨놓고 모바일 AP는 TSMC에 맡기는 형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과 모바일 AP를 각각 다른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퀄컴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75는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스냅드래곤 875와 짝이 될 모뎀 칩은 스냅드래곤 X60입니다. 그런데 퀄컴은 이 X60 칩을 TSMC와 삼성에 함께 맡겼습니다. 달리 말하면 퀄컴이 삼성에 맡긴 모뎀 칩 물량만큼은 적어도 삼성이 스냅드래곤 875를 납품받을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이 TSMC와 함께 스냅드래곤 875를 수주할 것으로 봤습니다. GSM 아레나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상당히 단출합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865의 후속 제품인 875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데 당초 TSMC가 만든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삼성의 5나노 EUV 공정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외신만 놓고 보면 삼성이 마치 스냅드래곤 875를 다 만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과를 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도 일부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이 모뎀 칩은 X60을 TSMC에도 맡겼는데 삼성에만 모바일 AP를 몰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어 보이는 부분은 내년에 나오는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이 퀄컴의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75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전 버전인 스냅드래곤 865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스냅드래곤을 배제한 채 엑시노스 1000으로만 모바일 AP를 꾸릴 수 있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삼성이 갤럭시 S21에 스냅드래곤 875 탑재를 지렛대로 퀄컴에게 삼성 파운드리의 물량을 많이 넘기라는 식으로 협상을 끌고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관측은 사실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외신에 나오는 뉴스를 기반으로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흔히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삼성은 물량을 맡기는 팹리스와 직접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가 물량을 주길 꺼린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종합반도체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이 있기 때문에 TSMC와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TSMC에 굳이 물량을 다 주지 않고 삼성과 TSMC를 경쟁을 시켜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굳이 팹리스가 TSMC에 물량 전부를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신 공정에서 삼성의 기술력이 TSMC에 별로 밀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제 TSMC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TSMC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TSMC의 호실적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니케이도 최근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TSMC의 올해 매출이 회복 추세에 있는 5G 스마트폰과 고성능 컴퓨팅, HPC 칩 수요 때문에 20% 이상 증가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TSMC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따지려면 9월 이후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케이도 기사에서 슬쩍 언급했는데요. 현재 TSMC의 실적 호조는 하웨이가 미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9월부터 아예 TSMC와 거래가 단절되는 탓에 5월 중순부터 TSMC의 5월 중순까지 TSMC의 엄청난 양의 주문을 해놓은 여파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TSMC는 미국의 규제가 발표된 5월 15일 이후로는 하웨이로부터 아예 주문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벌써 한 2달이 됐죠. 주문을 안 받은 지가. 지금 7월 17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웨이가 3월과 4월, 5월 초순에 엄청난 양의 주문을 TSMC에 넣었을 게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 하웨이는 이미 5월 중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미국 정부의 규제 낌새를 알아차리고 대거 대책을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 대책이라는 것은 TSMC에 많은 양의 칩 주문을 넣는 게 되겠죠. 더구나 5월, 6월에는 다른 중국, 그러니까 하웨이를 뺀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마저도 그 하웨이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한다는 목표로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칩보다 더 많은 물량을 TSMC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TSMC 실적이 좋은 것은 하웨이와 다른 중국 업체들이 칩 주문을 많이 넣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TSMC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9월부터입니다. 하웨이 약발이 끝나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TSMC의 충격파를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실적에도 너무 가대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